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들려드리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Fed는 최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6% 사이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둔화의 징후에 따라 오는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요. 이는 소비자들에게 빚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신용카드, 모기지, 자동차 대출 및 학생 대출의 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인들에게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반면 저축 계좌의 이자율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축자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더 낮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으며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인하의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Yum Brands는 2024년 말까지 미국 내 수백 개의 타코벨 매장에서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주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주문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대기 시간을 줄이며 직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의 이점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30개 타코벨 매장에서 이미 시범 운영 중이며 호주의 5개 KFC 매장에서도 테스트 중입니다.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들도 비슷한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염브랜드의 계획은 현재까지 가장 야심찬 것으로 보입니다. 맥도날드는 IBM과의 AI 주문 시스템 시험을 종료하고 다른 업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염브랜드는 이번 주 화요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빌 에크먼이 이끄는 퍼싱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예상보다 낮은 투자자 수요로 인해 미국에서의 기업 공개 계획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에크먼은 IPO 구조를 재평가하여 투자자들이 IPO에 참여하는 것이 애프터마켓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퍼싱스퀘어는 당초 25억 달러를 목표로 했으나 20억 달러를 모으려 했던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에크먼은 수정된 거래로 IPO를 다시 시도할 준비가 되면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 부문은 메타버스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500억 달러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리얼리티 랩스는 주로 VR 헤드셋과 스마트 안경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와 관련된 기술을 통해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메타는 에실로어 룩소티카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스마트 안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글로벌 프레딕션스라는 회사가 만든 자동화된 금융 자문 서비스인 포트폴리오 파일럿은 출시 2년 만에 22천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자산 200억 달러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오픈AI, 엔트로픽, 메타의 라마와 같은 AI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투자 조언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특히 1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들은 무료로 포트폴리오 평가를 받거나 월 29달러의 골드 계정을 통해 개인화된 투자 추천과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잉은 항공우주업계 베테랑인 켈리 오르트버그를 새 CEO로 임명했습니다. 오르트버그는 이전에 로그웰 콜린스를 이끌었으며 2021년에 은퇴하기 전까지 RTX와의 통합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8월 8일부터 시작하여 규제기관, 업계 및 대중과의 신뢰를 재건하는 동시에 품질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의 현금 소진을 멈추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보잉은 최근 안전 문제와 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337 맥스 항공기의 두 차례 치명적인 추락 사고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르트버그는 보잉의 제품 품질을 보장하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보잉의 이사회에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델타 항공 CEO 에드 바스티아는
사이버 보안 회사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글로벌 기술 장애로 인해 회사가 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애는 7월 19일 2,200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로 이어졌으며 델타는 미국 주요 항공사 중 가장 회복이 느렸습니다. 델타는 장애 후 5일 동안 승객들에게 호텔과 보상을 제공하는데 하루에 수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델타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손해배상을 추구할 예정이며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재정적 지원 대신 무료 컨설팅 조언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또한 이번 장애와 관련하여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식은 장애 이후 거의 25% 하락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에이펙스 캐피털 트러스트가 패러마운트 글로벌을 인수하기 위해 최대 430억 달러의 전액 현금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패러마운트가 데이비드 앨리슨의 스카이댄스 미디어와의 합병 후 다른 거래를 찾을 수 있는 45일간의 고숍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에이펙스는 패러마운트의 주요 주주인 National Amusements의 모든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으며 클래스 A 투표 주식은 주당 39달러, 클래스 B 비투표 주식은 주당 23.28달러에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각 52주 최고가 대비 33%의 프리미엄입니다. 에이펙스는 패러마운트에 158억 달러 부채를 인수하고 스카이댄스에 4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할 계획이며 패러마운트에 100억 달러의 운영 자본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미시간 대법원은 4-3 판결로 주의회가 최저임금과 유급병가 법안을 수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2018년 청원운동을 통해 제안된 법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복원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28만 개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회가 투표로 결정하거나 채택할 수 있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채택 후 2019년 민주당 소속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가 취임하기 전에 법안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다툼이 최고 법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미시간의 최저임금은 10.33이며 팁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더 낮으나 청원 운동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12%로 증가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내년 2월부터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된 새로운 임금 일정이 시행되어야 하며 팁으로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낮은 최저임금도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유급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시간 상공회의소는 법원의 활동에 실망했지만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은 이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엘리자베스 클레멘트 대법원장은 의회의 행동에 실망할 이유가 있지만 헌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법원은 새로운 제한을 만들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주제입니다. 포얼스 헤드는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리스테리아 감염 우려로 720만 파운드의 델리 육류 제품을 추가로 리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1월 한 개 제품으로 리스텝, 소매점에서 썰어 파는 육류와 포장된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이 포함됩니다. 리콜된 제품은 5월 10일부터 7월 29일 사이에 버지니아주 제럿 공장에서 포장되었으며 판매 기한은 10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입니다. 소비자들은 리콜된 육류를 폐기하거나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 제품 목록은 포얼스 헤드 웹사이트에서 PDF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스테리아 발병으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입원했으며 특히 노인과 임산부에게 위험합니다. CDC는 7월 19일부터